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국민 대변인 이해박는집 김용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순 TV의 김용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윤석열 캠프라고 그러나요? 캠프죠. 캠프. 요즘 보니까 우리 김용환 원장님은 이제 국민 대변인, 또 캠프에 이른바 강등하여 이제 부대변인, 셀프 강등, 셀프 강등 부대변인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정무팀을 많이 보강했고, 그다음에 캠프에 많이 이제 전직 예를 들어서 이두화 의원이라든가 최신지호 전 의원, 박민식, 김경진 전 의원, 그다음에 스카 요정이죠. 그다음에 이학재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조금 좀 안정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무적 판단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한 보름 넘었나요? 갑자기 윤석열 총장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1대1 회동하자. 지금 이제 당내 개파주의 같은 것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명분을 해서 보자 이제 그랬는데, 네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하고 1대1 구도를 좀 더 강화하고, 언론에서 좀 스포트를 받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게 지금 이제 최재형 대표를 포함한 이제 다른 의원들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힘으로 서야 돼요. 자기 이벤트, 자기 정책, 또 자기 일정, 이걸 가지고 이제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지지자를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윤석열 사타리, 윤석열을 깨서 또 윤석열의 어떤 그 콩가루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주체적인 입장이라고 할까? 자주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B 플랜이라는 게 꼭 A를 전제한 거예요. A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A에서 뭔가 부스러기가 깨지거나 균열이 왔을 때 B를 하겠다,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B 플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 약간 A가 뭐가 잘못되길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는 순간은 이제 지도자가 B급밖에 안 돼.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남 안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럼 놀부심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좀 생뚱맞죠.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윤석열은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갈까 말까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또 본인은 또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뭔가 좀 거기서 뭐를 해야 돼. 거기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윤석열하고 만나고 그런 건 만나려면 만나기 전에 만나든지 정치 안 하실 때 이제 만나는 건 좋은데 지금 이제 경쟁하면서 또 일정하게는 서로 협조해야 되는 입장이니 그거는 좀 이제 필요할 때 만나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우리끼리 만나서 그거 할 때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깨짓기라는 거예요. 어깨짓기. 그러니까 남이 있으면 갖다 어깨짓고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 어깨짓기 한번 하자. 사다리죠. 사다리죠. 근데 두 번째는 개파주의라는 게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아마 최재형 씨가 이야기하는 이제 개파라는 것이 정진석,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41명, 4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그 41명의 의원들은 대의 명분은 뭐냐는 게 저거예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럼. 정권 교체에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라도 나서갖고 좀 윤석열, 좀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이 당에 이제 입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의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돕겠다는 것인데, 이걸 개파주의라는 식으로 용어를 설정하는 순간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국민들한테 줘요. 유권자한테. 이 당이 예전에 친이 친박 싸움으로 망했는데 이게 친윤 친채 싸움으로 또 망하려나 하는 그런 예단을 주게 됩니다. 굉장히 개파주의라는, 이제는 털어버려야 될 그런 것 갖고 이야기 꺼내는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최재형 원장도 또 구태의연한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줘요. 조금 그 순수해 보이지가 않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깨끗한 분이잖아요. 초기 이미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미담이고 네네. 이제 그런데 지금 하는 여기 들어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조금 그 너무 정략적으로 보이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좀 곳간에서 뭐를 좀 빼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네.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난 누구하고 뭐 경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네. 나는 이기든 지든 뭐 내 정책으로 네. 내 노선으로 네. 국민들한테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 지지율 올라가면 네. 뭐 연대를 하든 뭐 단일을 하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지금 그 윤석열 쪽을 지금 뭐 가지나 여러 곳에서 두들기고 있는데 네네.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것을 인정하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 뭐 지금으로 보니까 뭐 문제가 많은데 좀 나하고 만날까 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플랜 B라는 즉 얘기해서 난 대체제 아니야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요즘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지난번 통도사 가서도 2시간 졸았다며. 저 마누라 뭐 보니까 김건희 뭐 줄리에 남자들 주르륵 나온다며. 또 보니까 뭐 열린 공감 TV인가요? 거기에서는 뭐 양재택 변호사, 양재택 전 검사 그 94세 노모 치매 걸린 노모 갖고 말이야 인터뷰해 갖고 어제 저 양재택 검사가 깠잖아. 양재택 변호사 우리 어머니 저이 치매다. 그렇지. 저기 그러니까 치매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치매 그 진단서를 냈던 거예요. 냈어요. 또 거기 보니까 김어준이라는 참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이름을 갖다 거들먹거려서 거리 김어준이는 이거 어떻게 말이야 그 뭐 이름을 기억하느냐 뭐 하여튼 해괴망측한 이야기인데 혹시 김윤덕 기자라고 아세요? 알죠. 조선일보 김윤덕 부장이죠. 김윤덕 부장이 한 보름 전인가 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 줄림은 어떻고 캔디는 어떤가. 그때 처음에 줄리 얘기 나왔을 때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죠. 자기가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서 봤더니 어떤 할머니를 만났더니 할머니가 줄리가 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 김윤덕 씨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뭐요? 그래서 쭉 얘기해 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줄리면 어떻고 캔디면 어때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은 어디 뭐 성모 마리아 뽑는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 보면 약간 전 그래서 최재형 씨 아까 말씀하신 데 최재형 원장 굉장히 좀 좋게 봤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미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부친 이 범자 그 최영섭 대령이던가요? 뭐 그냥 좋게 봤는데 막상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죠. 더해요. 야 이렇게 사람이 이 보면 남 어깨 짚으려고 들고 남 흔한 얘기로 저 놀부심보라고 그러죠. 안 되기 은근히 바라는 뭐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약간 실망스러운데 문제는 이런 가운데 지금 드루킹 문제 앞서 드루킹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갖고 이건 진짜 하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유우파 아직도 아리까리하고 또 보면 또 뭐 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때리고 1인당 25만 원 돈 때리면 또 헐렐레할 이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라고 문재인 정부는 정통성과 적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다 하는 것이 바로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이준석 씨나 뭐 최재형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 나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거기서 싸워야 돼요. 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같은 분은 이런 거에 더 열심히 싸워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부각이 된단 말이야. 또 하나 이제 윤석열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어제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런 건 안 된다. 이거는 인격 말살이다. 예. 이거 어떻게 그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격이 유린되고 사생활이 심해질 수 있냐? 아직은 대통령 부인 아닙니다. 아니 이제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죠. 이제 그런 것은 인격 말살이다. 네네. 그렇게 이제 싸우면은 인격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 인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뭐 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네. 하는 문제는 조금 지나면 이건 전부 득점이 될 거예요. 네. 왜 득점이 되냐 하면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또 이제 약간의 기스가 날 수가 있는데 사실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네. 밝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왜 저래? 이제 계속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관심이 모두 윤석열에만 있다 그러니까. 네네. 윤석열과 윤석열의 그 아내와 뭐 가족에만 있지 네. 최재형이나 뭐 유승민이나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 지금. 이 최재형은 좀 보였어. 그동안에 이제 왜냐면 윤석열과 최재형 이런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언론이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 무지하게 노력했죠. 네, 그 뭐 지면을 뭐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이거예요. 네. 그 우선은 첫째는 최재형한테는 윤석열이 지난 1년 8개월이 없어. 그죠? 윤석열의 1년 8개월이라는 건 뭐냐니까 바로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문재인 진짜 현직 대통령, 현직 법무장관, 그 어마어마한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들하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글래디에이터. 살벌하게 싸웠고 그게 뭐라고 할까 정난하게 싸운 거예요. 인간성이 막창을 다 본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냥 완전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네. 뭐 수족을 자르고 뭐 갖다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견딘 거예요. 견뎌냈죠.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막시무스 장군 같은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장군의 기계를 한번 봤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그 최재형한테는 없는 거예요. 최재형은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뭐 예. 월성원전 이런 거는 뭐 내부적인 일이고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뭐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네. 그걸 뭐 인사를 자르고 뭐 무슨 내쫓고 한 게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사실 진두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원회 열어서 심지어는 법무차관까지 바꿔가면서 자 어떻게 하라 구체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버텼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 두 번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죠. 그런 스토리가 없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가 최재형 원장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네. 싸움이 없다 그런 얘기. 네. 싸움이 없으면서 뭐 다른 거 뭐 무슨 뭐 저기 쓰레기 줍고 이런 건 뭐 좋은 일이긴 한데 네.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중도 확장성이 하나도 없어. 생각이 이제 보수 이거에 아주 원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버님부터 이거 이제 네, 네.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보수의 원조로 말하면은 우리 당에 홍준표 선생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그거하고는 조금 저 탄핵하고 관련되지만 그런 개혁성에 있어서 그 중첩되는 게 유시민이 있단 말이에요. 유승민이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도토리들끼리 싸우게 된다고. 예. 이게 지금 윤석열의 표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이걸 대치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실제로는 어디서 허부적거리냐면 이 지금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홍준표와 유승민 표를 깎아오거나 뭐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해. 네네. 그래서 어떤 조사를 봐도 지금 홍준표 밑에 있지 네. 홍준표 위에 있지가 않아. 홍준표 위에 한참 위에 있어야 지금 저기가 보이거든. 윤석열이 보이죠. 윤석열이 보이는데 우선 자기가 확장성이 없으니까 중도나 진보 하나도 안 와. 네. 그렇지. 거기다가 그 앞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홍준표가 딱 걸려 있어. 네.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유승민하고 싸우고 있어요. 유승민이 발목 잡고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은 되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3위 내지 4위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왜 왔지 왜 나왔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윤석열하고 이렇게 기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에요. 최재형 원장이 나와서 자기가 네. 승장하는 것은 그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윤석열이가 말하자면 기가 꺾이고 기스가 나고 엑스파일로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바구니에 집어 담을 생각을 하고 그 감나무 밑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이쪽에서 볼 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구도예요, 이 구도가. 예. 그러니까 좋게만 볼 수가 없는 구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만나서 좀 잘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그게 이제 그 후덕한 최재형과 좀 이렇게 쪼잔한 윤석열이 아니라 네. 이 기본적으로 말리는 신우이 같은 그런 지금 그 구도가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 힘으로 이제 지금 서문시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가.
그다음에 자갈치장 갔다 왔잖아. 네. 그거 가야 돼. 그분도 또 네. 부산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면 네. 그 이제 윤석열 같은 바람이 있는지 네. 그걸 실체를 알아야 돼 본인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동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미국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쭉 그 경쟁하면서 이제 또 누구를 지지하고 또 연대하고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국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최재형 원장이 이래가 자력갱생할 생각을 갖다가 안 하고 흔한 얘기로 남의 것 좀 가로채려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된다. 쉽게 가려는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을 하시는데 뭐 특정 학교를 좀 앞으로 우리 황태순 박사도 이제 앞으로 정치할 기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뭐 안 하겠다고 그러겠지만 그때 내가 볼 때는 구만리 같은 그런 분이고 언제든지 하면 할 수 있는 분인데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항상 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네. 그것도 좀 약간 식자들이야. 네네. 서울대학 나오셨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상당히 괴리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막 언론인들 막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막 최재형이가 막 그 곧 윤석열을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말하자면 이인재를 대체하는 무슨 노무현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네. 그런 게 이제 지식인적인 발상이에요. 대중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돼. 네.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뭐 연설하라 그런 원래 말 그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고, 그래 이제 그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단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뭐 다 알면 뭐 사람들이 예. 뭐 이거 뭐하러 봐. 예. 이거 하나라도 좀 뭔가 좀 다른 걸 논리든 지식이든 네. 배우려고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정치를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대중적으로 봐야 되고 네.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역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네네. 이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자규적으로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요. 네. 대통령도 못 만들어. 네. 대통령 후보를. 네. 그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돼요. 네. 그거는 큰 대중의 바다, 네. 그 국민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어떤 파도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네. 그들의 명령 시대의 흐름을 아주 뭐랄까 그 굳어지지 않은 네. 아주 유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오픈해야만이 보이는 거죠. 네. 그 이제 아까 언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은 그 요즘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동안 윤호중 씨가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현재 원내대표죠. 윤호중이 갑자기 법사위를 갖다가 돌려주겠다. 무슨 뭐 자기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사위를 갖다가 내년 그러니까 하반기죠.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국회는 후반기부터는 이제 법사위를 갖다가 국민의힘 쪽에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문제는 내년 가기 전 올해 내에 언론법을 갖다가 이제 통과시키겠답니다. 언론법 한마디로 언론 거의 99% 장악하고 지금 김어준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언론 환경. 조만간 정연주가 방심위원이 될 이런 언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 1mm의 뉴스도 없게 꽉 틀어막을 언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일단 닭을 다 잡고 네. 소도 잡고 네. 그러고 나서 칼을 좀 빌려주겠다. 네, 소 잡고 칼 잡고 이제 칼 쓸 일 없을 때 칼 빌려주겠다. 그걸 빌려주겠다. 네. 내년 이제 정권 다 끝나고 난 뒤에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 준다. 예. 그거잖아요. 큰 선을 썼죠.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지난 선거를 하면서도 41대 뭐 45인가 뭐 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투표율로는. 예. 이제 그런데 180대 100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 네. 그때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좀 표를 찍어줬는데 지금 하면은 아마 뒤집어졌을 건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국회는 민심에서 떠나 있는 국회예요. 그게. 그렇지. 지금
다시 한다면 거기서 한 100명밖에 안 남고 다 날아갈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칼자를 잡았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이 입법 독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3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전두환 노태우는 그냥 총칼로 한 거라면 네. 이건 의석을 갖고 다수결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막 밀어붙여. 네. 이때가 아니면 못한다. 네. 또 이렇게 밀어붙여야 우리 지지자들이 흥분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에 거슬리는 입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임대차 보호법 하면 임대차가 올라가. 또 지난해. 부동산 관계 입법을 하면 부동산 올라가. 그렇죠. 최저임금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맞아요. 뭐 등등 이런 계속 부작용이 있는 일을 한 것은 국회의 과도한 의석을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한 데서 온 건데. 그렇죠. 요번에 아주 결정적인 입법 독재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언론에 관한 법이잖아요. 네네. 언론기본법 같은 건데. 네네. 그렇게 이제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징벌적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뭐가 이제 오보를 냈거나 뭐를 잘못하면 5배, 6배 막 이렇게 징벌적. 5배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언론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자갈을 물릴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언론 자갈법이 지금 재갈법. 예.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단 보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법사에 올 거예요. 네. 그 오고 이제 본회의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언론 표현의 자유에 저해되는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중에 근본 아닙니까? 그거 있어서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은 민주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갖고 미국 헌법이 뭐 그 표현의 자유인가 뭐 한 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정헌법 1조일 겁니다. 아마 이 수정헌법 1조가 2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이제 표현의 자유. 이것이 보면 미국을 갖다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인데. 그렇죠. 그 제퍼슨이 토마스 제퍼슨이죠. 근데 문제는 앞서 이제 오늘 최재형 윤석열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드루킹 문제, 이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여론 조작 이 문제를 갖다가 특검 연장하자라고 일단 화두를 잡았어요. 그럼 최재형도 최소한 이 문제를 갖다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법률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법들을 알고 감사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게 이제 작두 있잖아요. 작두. 예. 이 작두로 이제 작두를 하나씩 줬어. 180개의 작두를 지금 여의도에서 작동을 하는데 네. 그 작두는 그 약초 있잖아요. 네. 약초 이거 말린 거 잘 썰어서 네. 국민들한테 보약 다려주라고 하는 작두야. 네.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거 생긴 그 썩은 나무들 가져와서 작두 잘라가지고 불태우라고 지금 만들어준 작두거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같은 나무잖아요. 네. 그 표현의 자유. 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라는 게 기본적인 거면서 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꽃인데 네. 이거를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작두에 묻은 피의 손과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의 그 항쟁이 네. 계속될 거예요. 네. 아마 전국에 파란으로 갈 겁니다. 이미 언론 관계된 단체들 다 5개 단체가 다 반대했고 네네. 입법조사처가 보니까 이건 전례가 없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네. 만약에 한다면 3월 9일날 정권 잡아서 교체해야 된다. 네. 그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작두 이야기하니까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한 25년 됐구나. 한 95년, 94년경에 우리나라 홍콩 드라마인데 포청천이라고 있었어요. 포청천이 보면 그 현재 지금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우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말살하려는 그런 자들을 잡아서 심판하면서 탁 했다가 개작두를 데려와라. 탁 던지면 이 작두가 개작두가 있고 호작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호작두, 호랑이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한 그 작두로 목을 자르고, 근데 일반 그 아래 하급 관리들은 이 개머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개작두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딱 이 패가 있어요. 패를 들고 있다가 탁 잡아서 딱 던지면서 개작두를 대령하라, 호작두를 대령하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이런 짓 하면은 내년 3월 9일 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개작두도 아깝다. 쥐작두를 데려와라. 그렇습니다. 서대문에 네. 작두파라는 게 있었나 봐. 아. 옛날에 해방 전후에. 예. 이제 조폭계 이름이에요. 네네. 서대문 작두파에 대항하는 여의도 작두파가 지금 그 민주주의의 싹인 표현의 자유를 자르려고 하고 있다. 요걸 썸네일에 대해서 잘 써보십시오. 네. 작두입니다. 작두. 자, 우리 김영환 국민의 대변인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